오늘 우리가 같이 가지고 놀아볼 건요, 파티클입니다. 파티클은 입자라고 하고요, 제가 예고편에서 올려드렸던 것처럼 그렇게 입자를 조금 가지고 놀아볼 거예요. 지금 영상 녹화하는 시간이 새벽인 거를 조금 참고해서 텐션이 조금 떨어지더라도 이해해 주시고요. 일단 바로 들어가 보죠. 오늘 만들 거는 이 로딩바를 같이 만들어 보면서 파티클이 어떤 거고 어떻게 쓸 수 있다라는 거를 오늘 한번 배워보겠습니다. 일단은 요거 위에 로딩바만 만들겠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요 눈 씌우는 중 요 글자를 하나 불러올게요. 그래서 텍스트 플러스를 하나 불러오고요. 그리고 글자는 눈 씌우는 중이라고만 적을게요. 글자는 큼직한 고딕체로 하나 만들어 볼게요. N 눌러서 N 문자열을 찾아주고요. 그리고 노토산스로 하나를 만들어 주겠습니다. 그리고 글자 굵기는 한 미디엄 정도 이렇게 만들어 줄게요. 글자 사이즈는 조금 큼직하게 0.1 정도 이렇게 예시 영상이니까 조금 크게 만들어 볼게요. 자, 퓨전 탭으로 넘어가 보시죠. 여러분들이 이미 마스킹을 다 알고 있다는 전제 하에 그렇게 시작하겠습니다. 마스킹을 모르시는 분들은 우측 상단에 마스킹에 대한 그 카드를 띄워드릴 테니까 조금 길어요. 한 30분 정도 될 건데 그 마스킹 영상을 미리 보시는 거를 추천을 드려요. 자, 우선은 로딩바를 만들 건데요. 다 알고 계신다는 전제 하에 빠르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배경 하나 가져오고요. 그리고 렉탱글 하나 가져와서 사각형으로 마스킹을 하나 해주겠습니다. 1번으로 올려놓고요. 템플릿을 뒤에다가 연결시켜서 같이 보면서 작업하겠습니다. 자, 이렇게요. 자, 2번에다 올려주고 렉탱글 사이즈를 좀 조절해 볼게요. 이렇게 적당히만 조절해 볼게요. 이 정도? 적당하네요. 렉탱글의 이 엣지를 조금 깎아줄게요. 그래서 이 라운드를 조금 주고요. 한 0.3 정도? 0.3 정도로 줄게요. 자, 이것들은 이제 밑에 깔릴 거라서 이거를 일단 이름을 바꿔줄게요. F2번 누르는 건 다 아시죠? 이거는 배경이라고만 적고요. 이거는 배경 글자라고만 적을게요. 자, 그리고 이 마스크는 배경 마스크라고만 적을게요. 자,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요 배경 마스크, 배경 이거를 복사해서 하나를 불러올게요. 자, 그리고 요 배경을 뒤에다가 연결시켜서 이번에는 배경 색깔을 흰색으로 만들어 주고요. 이 머지를 또 2번에다가 올려둘게요. 자, 그러고 난 다음에 배경 마스크 요거를 이제 이렇게 왼쪽에서 이렇게 살살살살 이렇게 오면서 로딩바가 이제 로딩이 되는 그 장면을 만들 거예요. 자, 그래서 일단 되돌리기 하나 하고요. 자, 마스크 복사해서 밑에다가 하나 깔아줄게요. 자, 그 다음에 밑에 있는 거 빼기 모드로 만들어주고 난 다음에 요거를 반전시켜 줄게요. 그러면은 이 위에 거를 왼쪽으로 옮겼을 때 이게 밑에 게 빼기 모드니까, 자, 여기까지 다 빠지게 돼 있으니까 이게 왼쪽으로 가도 요 영역은 빠지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렇게 왼쪽으로 가도 표시가 안 되는 거죠. 자, 그래서 확대를 조금 한 상태에서 이게 완전히 안 보이도록 이렇게 만들어 볼게요. 자, 그 다음에는 프레임을 제로로 가서 키프레임 하나 찍고요. 한 3초 정도 뒤에서 이게 완전히 원래대로 다 로딩이 끝나도록 만들어 줄게요. 자, 그리고 2번 창을 선택한 다음에 컨트롤 F 눌러서 화면 피트 시켜주고요. 자, 플레이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수치를 아직 안 적었네요. 그래서 72프레임에서 이거를 0.5로 만들어 줄게요. 우리가 0.5에서 시작했으니까 0.5로 다시 돌려준 거예요. 그래서 다시 플레이 해볼게요. 여기까지는 쉽죠? 여기 1번에서 배경과 글자를 밑에 깔아놨어요. 그 위에다가 배경을 올려놨어요. 그리고 나서 서서히 보여지게 이렇게 만들어줬어요. 이런 식으로요. 그래서 이거를 2번에다 올려보면은 이런 식으로 밑에 깔려있는 거를 위에 게 이제 덮는 형식이 된 거죠. 자, 배경 글자를 하나 복사할게요. 그리고 여기다가 붙여줄게요. 그리고 이 글자를 검정 색깔로 바꿔줄게요. 검정 색깔로 이렇게 하나를 선택을 해줄게요. 자, 이 글자가 적용된 머지를 2번에다 올려줄게요. 그러면 여기 옆에 흰색 글자가 이제 덮였잖아요. 그래서 이 마스크를 이 글자에다가 적용을 시켜주면 얘도 여기까지만 마스킹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옆에 거는 다 표시가 되겠죠. 그래서 이 마스크 두 개를 이 끝에 결과값을 여기다가 넣어줄게요. 그러면은 이 마스크는 뭐예요? 1번에다 올려보면은, 자,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서서히 나타나도록 만들어주는 마스크예요. 그거를 글자에다 씌웠더니 이 글자도 마찬가지로 왼쪽에서 서서히 나타나게 만들어지는 거죠. 자, 로딩바 만드는 건 어렵지 않죠? 다 만들었습니다. 이제 끝났어요. 이제부터는 우리가 파티클을 만들어 볼 거예요. 그래서 이 미디어 아웃을 조금 당겨주고 자리를 만들어 줄게요. 그리고 이 파티클을 하나 가져올게요. 자, P2m는 이거 자체로는 뭐 어디 올려서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P 렌더를 하나 가져와서 2m를 렌더 시켜준 다음에 그 다음에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렌더를 1번에다 올려둘게요. 그러면 일단 3D 공간 안에 입자들이 이렇게 만들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처음으로 가보면은 일단은 뭐 10개 정도 P2m는 입자를 만들어주는 노드예요. 그래서 입자가 만들어지는 방식은 프레임마다 몇 개가 만들어질 거니 하는 거를 설정할 수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입자가 얼마나 살아있을 거니
거니 하는 것도 정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넘버 보시면은 프레임마다 10개가 생성이 되도록 만들어져 있어요. 지금 0프레임 보시면 10개 만들어져 있는 거고요. 두 번째로 가보면은 1프레임에서는 20개가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면 갈수록 계속 10개씩 만들어지겠죠. 어디까지 만들어지냐면 무한정 만들어져요. 근데 이 라이프 스팬이라는 게 있어서 이 0프레임에서 만들어졌던 10개는 100프레임이 지난 후에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100프레임째부터 가보면은 100프레임 이후에는 이제 그 10개씩 계속 사라지면서 이제 반짝반짝하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간단하죠? 입자는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고 사라집니다. 그래서 다른 것도 설정할 수 있겠죠. 그래서 아래쪽에 무슨 벨로시티라고 해서 속도거든요. 속도를 이렇게 늘려보면은 이런 식으로 만들어진 게 한쪽으로 이렇게 이동하는 거를 볼 수가 있고요. 벨로시티 베리언스라고 해서 이거는 속도의 다양성을 주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속도가 지금 0.039의 속도로 이렇게 이동을 하고 있는데 그거의 특정 값만큼 더하거나 빼준다. 무작위로 더하거나 빼준다거든요. 그래서 이 속도의 다양성이 높다면 이렇게 뭐 조금 더 높다면 이게 반대쪽으로도 이렇게 이동하겠죠. 그래서 플레이를 해보면 한쪽으로 이동하도록 설정했지만 다양성 때문에 반대쪽으로 이동한다. 이런 느낌인 거고요. 그리고 이 다양성을 조금 삭제를 하고 나서 이게 오른쪽으로만 가지만 이 각도를 조금 이렇게 한 90도 정도로 꺾어가지고 아래쪽으로도 가게 만들 수 있겠죠. 오늘은 우리가 아래쪽으로 떨어지는 눈을 만들어 볼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설정을 하고 일단은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기본적으로는 P2m를 3D 공간 안에서 작업을 하지만 이거를 바로 2D로 렌더를 시켜버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3D 렌더러, 그러니까 렌더러 3D를 거치지 않고 바로 2D로 송출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바로 2D 모드로 전환을 한 다음에 이렇게 연결을 시켜보시면 지금 이 가운데 영역에서 이렇게 2D인 상태로 아래로 떨어지는 입자들이 있어요. 이거를 크기를 조절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세 번째 스타일로 가서 크기를 조금 조정해 볼게요. 포인트라고 하면은 점이잖아요. 실제로 진짜 어떤 그 공이 아니라 진짜 점이에요. 점 하나, 픽셀 하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어느 정도 우리가 눈에 보이게 만들려면은 조금 동그라미를 만들어 줘야겠죠. 그래서 N곤을 선택하고요. 동그라미를 선택하고요. 그리고 사이즈를 조금 키워볼게요. 이렇게 끝까지 키워볼게요. 그러면은 적당히 좀 커진 것 같죠. 그래서 사이즈 베리언스라고 해서 베리언스는 다 다양성이거든요. 그래서 크기도 조금 다양하게 이렇게 만들어 주고요. 사이즈가 좀 작네요. 0.5가 아니라 1로 만들어 줄게요. 자, 그리고 다양성은 한 0.4 정도 이렇게 만들어 줄게요. 자, 그리고 지금 영역 보시면요, 이 입자가 생성되는 영역은 이 동그라미 안에서만 생성이 됩니다. 자, 근데 눈이 내리려면은 위에서부터 흩날리면서 내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영역을 조금 바꿔주겠습니다. 우선은 레전이라고 하면은 영역인 거죠. 그래서 영역이 지금은 아까 3차원에서 보셨던 것처럼 그 구체로 돼 있어요. 그거를 지금 렉탱글로 만들어서 이 사각형으로 만들 수도 있고요. 아니면 그냥 라인을 이렇게 그어버릴 수도 있어요. 이렇게 일자형으로 라인으로 그어버릴 수도 있어요. 자, 이렇게 라인을 조정하면 이 라인에서만 이렇게 눈이 생성이 되는 거예요. 0프레임 가보시면 이 라인에서부터 만들어지죠. 그래서 플레이 해보면은 여기서 떨어지는 거죠. 반대로 뭐 렉탱글을 선택하면 이 사각형 안에서 생성이 되기 때문에 0프레임 가보시면 랜덤하게 이렇게 생성이 되는 거를 볼 수가 있어요. 저는 이번에는 라인이 적합할 것 같아서 라인으로 해볼게요. 자, 그리고 크기는 뭐 적당히만 이렇게 조절을 해줄게요. 자, 그리고 플레이를 한번 해보죠. 지금 영역이 잘못 설정되어 있죠. 지금 이 파란 색깔에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는 마스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역을 뺀다, 영역을 빼고 특정 영역을 부각시킨다 라는 거기 때문에 이거 말고요, 이렇게 끝에 네모와 연결시켜서 합친다라는 모드로 만들어 줄게요. 그리고 이 머지를 2번에다 올려줄게요. 자, 이렇게 하면 앞에 있는 것들과 이 파티클이 합쳐지죠. 플레이를 조금 더 시켜볼게요. 이렇게 합쳐지는데 2m가 지금 좀 많아서 이거를 조금 줄여볼게요. 그러니까 프레임당 한 개씩만 만들어지게 이렇게 만들어줄게요. 그러면은 프레임당 한 개씩만 만들어질 거예요. 마지막으로는 입자가 흩날리면서 내리는 그 눈의 느낌을 내주기 위해서 터뷸런스라는 걸 하나 불러볼게요. 그래서 Shift 스페이스 눌러서 P 터뷸런스라고 하나 적어볼게요. 터뷸런스는 어떤 난기류 혹은 난류라고 해서 불특정한 움직임을 나타나게 해주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추가를 시켜보시면은 설정할 수 있는 게 X축으로 힘이 전달되는 거, Y축으로 힘이 전달되는 거, Z축으로 힘이 전달되는 거, 이렇게 세 가지를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불특정하게 움직인다는 거거든요. 일단 이 상태에서 바로 플레이를 해볼게요. 아까와는 다르게 왼쪽으로 움직이기도 하고 이렇게 조금 왔다 갔다 하는 느낌이 생겼어요. 그래서 이거를 극단적으로 많이 주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다 많이 줘볼게요. 자, 그리고 나서 플레이를 한번 해볼게요.
완전히 자유분방하게 움직이잖아요. 그래서 적당히 한 0.2 정도, 그리고 y 값은 제로로 둘게요. 저 아래로 내려가는 거는 그렇게 다양성만 조금 주면 되니까 많이 설정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0.01만 줄까요? 그래도 0.01만 줄게요. Z쪽은 그렇게 많이 줄 필요는 없는데 한 0.05 정도? 이 정도만 줄게요. 자, 그리고 나서 플레이를 해볼게요. 이 정도로만 설정을 하고 이제 넘어가 보겠습니다. 우리가 만들었던 입자가 이 로딩바 안에서만 표시가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후반으로 가보면 이렇게 삐져나오는 것들이 보이죠. 그래서 이 배경 마스크를 여기다가 씌워줄게요. 밑에다가. 그러면은 이 안쪽에서만 표시가 되는 거를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색깔만 맞춰주는 작업을 해볼 거예요. 그래서 이 흰색에서는 검정색, 검정색에서는 흰색, 다시 이 배경 보시면은 여기 흰색에서는 또 검정색 이런 식으로 맞춰줄 거거든요. 일단은 흰색, 검정색일 때만 굉장히 쉽게 하는 방법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이제 색깔을 여러 가지로 쓰실 거기 때문에 조금 더 범용성이 좋게 만들기 위해서 약간은 복잡하게 만들어 볼게요. 자, 우선은 공간을 이렇게 조금 넓혀줄게요. 각자 이렇게 공간을 조금 만들어 줄게요. 자, 이 정도로만 만들어 주고요. 배경 부분만 잠깐 볼게요. 1번으로 올려보면은 이쪽이죠. 검정색과 흰색. 이거를 다시 분리해 본다면은 이 배경과 그리고 글자가 있겠죠. 그래서 이 배경 위에서는 눈이 얹어지도록 이렇게 복사를 해줄게요. 이런 식으로 넣어줄게요. 자, 그 다음에 눈을 이렇게 합쳐줄게요. 자, 이 머지를 1번에다 올려보면 이런 식으로 나오죠. 자, 그리고 마스크를 여기 머지에다가 넣어주고요. 자, 두 번째로는 여기 머지 올려보시면은 이 눈 씌우는 중이라는 글자가 눈에 닿았을 때 이 다음 부분만 검정색으로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또 복사해서 이렇게 넣어줄게요. 그런 다음에 두 개를 합쳐주고요. 이 P2m를 검정 색깔로 색깔을 바꿔볼게요. 스타일 쪽으로 들어가서 아래쪽 보시면은 컬러라고 있죠? 컬러에서 색깔만 검정색으로 바꿔줄게요. 이것만 떨어보면은 지금 검정 색깔 눈이거든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거를 머지에다 연결시켜 주면은 일단은 지금 검정 색깔로 다 보이고 있어요. 이 글자에 해당하는 부분만 바꿔줄 거기 때문에 이 글자를 마스크로 넣어줄게요. 그래서 이 마스크는 필요가 없고요. 이 글자의 영역만 마스크로 이렇게 넣어줄게요. 그러면은 확대해 보시면은 글자가 있는 영역만 이렇게 검정 색깔로 마스킹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 플레이해 보시면은 이렇게 표시가 되는 거죠. 자, 뒤에도 마찬가지겠죠. 이 흰색 부분에는 P2m가 검정 색깔로 들어가야 되니까 다시 얘를 이렇게 복사해서 넣어줄게요. 그리고 나서 합쳐주고요. 이 로딩 바 안에서만 표시가 돼야 되니까 마스크를 여기다가 넣어줄게요. 그리고 이 머지를 2번에다 올려보면은 이렇게 표시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는 글자가 있는 부분이 다시 눈과 닿을 때 흰색으로 바뀌면 되잖아요. 그래서 흰색 P2m를 하나 가져와서 넣어주고요. 뒤에 거는 필요 없으니까 삭제해 줄게요. 자, 이거를 뒤에다가 연결시켜 주고 그리고 이 글자에 해당하는 부분만 이렇게 마스킹을 씌워 줄게요. 자, 그 다음에 이 머지를 2번에다 올려보면은 다시 마찬가지로 합쳐지는 부분만 이렇게 마스킹이 되어 있기 때문에 흰색으로 바뀌어서 보이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출력을 해서 이렇게 보면은 이 미디어 아웃을 2번에다 올려놓고 단일창으로 보면서 이렇게 볼게요. 자, 처음부터 플레이 해볼게요. 뭔가 영역 설정이 조금 잘못돼 있죠. 근데 여러분들이 이 글자가 좀 바뀐 게 보이실 거예요. 중간에 한번 튕겼거든요. 예, 그래서 다시 찍고 있는 겁니다. 예, 아무튼 이 영역 설정이 잘못돼 있어가지고 여기 처음에 여기 오른쪽에 보이는 이 부분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빼주고요. 이 부분을 다시 넣어줄게요. 자, 아까는 여기 전체를 마스킹 했기 때문에 이 오른쪽이 안 보였던 거고요. 지금은 여기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오는 이 영역만 마스킹 했기 때문에 지금 이 영역에서만 이 검정색이 보이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상태에서 플레이를 하면 이렇게 다 보이는데 지금 이렇게 검정색 눈 1이라고 적혀 있죠. 이 부분이 사실은 중복이기 때문에 이렇게 만들어서 넣을 필요가 없어요. 이 부분 그냥 갖다 쓰면 되거든요. 이렇게 마찬가지로 흰색 눈도 이렇게 갖다 쓰면 되거든요. 그래서 작업할 때 제가 좀 복잡하게 한 느낌이 있는데 이렇게 하면 노드가 조금 간단해지면서 연결은 자기 역할에 맞춰서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노드 구성이 조금 더 간단해지겠죠. 그래서 이 상태에서 조금 크게 보면은 아마 이런 느낌일 거예요. 우리가 예시 영상에서 봤던 거랑 크게 다르지는 않아요. 그냥 뭐 속도가 조금 다르고 크기가 조금 다를 뿐이지 조금 얘가 얄쌍해서 조금 더 예뻐 보이는 것도 있고요. 조금 느려서 이렇게 살랑살랑하는 느낌도 있는 거고요. 똑같은 효과를 내고 있습니다.
오늘은 파티클을 가지고 놀기 위해서 로딩바를 한번 가지고 와봤어요. 로딩바 만드는 거는 그렇게 어렵지 않죠? 이 로딩바를 만들다 보면은 왜 그렇게 돼야 되고 이런 순서들이 다 정해져 있잖아요. 그래서 어렵다기보다는 그냥 생소하다. 다 만들고 나서 결과물을 보시면은 노드도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한 10개 조금 넘게 그렇게 조금만 있었던 것 같아요. 이 로딩바를 만들면서 우리가 파티클을 같이 만져봤잖아요. 그래서 오늘 강의의 핵심은 로딩바 자체가 아니라 파티클이 뭐고 어떻게 사용하는 거다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같이 만들어 보면서 이제 손에 한번 익혀보시라는 의미에서 한번 개념을 잡기 위해서 만들어 본 거고요. 앞으로는 조금 더 복잡한 과정들을 강의를 하면서 복잡하다는 게 어렵다는 게 아니라 우리가 조금 더 재미있는 효과들을 만들어 보자라는 이야기고요. 몇 가지의 파티클 강의가 더 있을 것 같아요. 아무튼 이렇게 마무리 짓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에디존이었습니다.